5분만. 학교 가야지.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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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일어났어. 일어나라. 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저희는 많이 아는 형들 이 골방! 원래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저희 많이 아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 라이브로도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요. 투표에도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토론을 벌이게 될지 바로 주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한 진짜 전쟁 액션 무비. 또 엄청나거든요, 스케일이. 또 제가 알기로 갖고 오신 영화들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주 생생해요. 오늘 정우 후보 쟁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신 전쟁 영화 나올지 지난주에 1등에서 2연승을 달리고 계신 김스카이님 과연 3연승 할 수 있을지 첫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네. 1등했어요? 아니었나? 2연승이었어요? 아니었나? 그러면 정크림부터 네, 뭐 소개하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밀덕들의 가슴을 뜨근뜨근하게 만드는 영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1944년 6월 6일 오마하 해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전장을 뚫고 해변을 수복하는 데 성공한 밀러 대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임무를 하달받습니다. Sir, this went straight from the top. 바로 병사 한 명을 찾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 Some private in the 101st lost 3 brothers and he's got a ticket home. 그렇게 밀러 대위는 7명의 대원들을 차출한 뒤 생사도 불분명한 라이언 일병을 찾아 전장을 누빕니다. 하지만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상자가 생기고 I'm done with this mission.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들이미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You gonna shoot me over, Ryan? 과연 이들은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박수 칠 준비 되셨죠? 오늘도 오늘도. 그럴 거리가 있어요? 제 7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수상, 촬영상 수상, 편집상 수상, 음향상, 음향 효과상 수상.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 20분가량의 전투씬만 봐도 이미 제가 이겼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 전투 시퀀스가 실감나게 재현이 됐는지 실제로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관람 중이시던 참전 용사분들이 약간 그 PTS 증세가 오셔서 영화를 보다가 극장 밖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너무 실감 나니까. 계속 보고 있기가 힘들어서. 이 역사적인 시퀀스는 전문적인 군사 자문을 받으며 무려 1000명에 가까운 단역들이 동원되어 4주 동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 다리가 없는 장애인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CG가 없이도 끔찍한 부상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참상을 그 핸드헬드 기법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You would explain the math of this to me? I mean, where's the sense of risking the lives of the 8 of us to save one guy? 영화는 한 명을 위한 7명의 희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I swear, I hope Mama Ryan's real happy knowing that little Jimmy's life is a little bit more important than 2 of our guys.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7명의 특공 대원들도 이 문제 때문에 큰 갈등을 겪습니다. Ryan, I don't know anything about Ryan. I don't care. Man means nothing to me. It's just a name. But if going to Ramel and finding him so he can go home, if that earns me the right to get back to my wife, well then that's my mission.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해져 있는 어떤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찾아내 부여하거나 혹은 그저 임무를 빨리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군화끈을 단단히 묶고 총을 부여잡을 뿐입니다.
구출당하기 전문 배우 맷 데이먼을 구출해야 하는 첫 번째 영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이 위대한 전쟁 영화를 올레 TV에서 감상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댓글들도 확실히 많습니다. 전쟁 영화로 이만큼 메시지와 볼거리를 제공한 수작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있었고요. 안돼 안돼. 그리고 뭐 나를 1940년대로 데려가 가장 가까이서 가장 노골적으로 전쟁의 현장을 보여준 영화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또 이 영화에도 이런저런 부정적인 글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짚으신 분들이 계세요. 네. 상대편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 그 7명의 특공 대원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명 팍 쏘고 이제 기도를 외우면서 한 발 한 발 하는데 굉장히 명장면입니다. My goodness, my fortress, my high tower, and my deliverer. 전쟁 당시에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 무신론자인 저도 전쟁 한복판에 던져놓으면은 온갖 있는 신들을 다 불러 제낄 것 같아요. God grant me strength. 네,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오늘 주제가 전쟁 영화고 네. 아까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우리 중 누구도 전쟁을 겪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댓글이 달릴 때 전쟁 상황과 일상생활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반적인 도덕률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거. 자, 이번에는 제가 소개할 죄송한데요. 제 촌썰살이는 그냥 넘어가시나요? 그렇게 오늘 위기감을 느낀 안 거야. 돼요, 안 돼요. 들키였네? 네, 그럼 오늘 김스카이 제가 준비한 촌썰살인 한마디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임무는 거들뿐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잃지 않기 위한 임무.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밀리터리 전쟁 액션 영화. 저는 올레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영화들이죠. 올레TV 초이스에서 이번 주 영화 가지고 왔습니다. 러시아 영화 T-34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 러시아 군인 2명이 타고 있는 트럭 한 대가 탁 트인 공간에서 독일군 탱크를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놀라운 운전 실력과 예측으로 탱크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는 러시아군의 트럭. Здравия желаю, товарищ капитан. Младший лейтенант Ивушкин в ваше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ибыл. 이 트럭을 운전한 사람은 러시아군의 이부슈킨 소위였습니다. Да ешьте, как Сталин ожидал. 신기에 가까운 실력을 선보인 그는 곧바로 도착한 발령지에서 무려 한 대의 탱크로 상대 탱크 7대를 저지하라는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마저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하지만 혼신을 다한 전투 끝에 탈진한 그는 독일군에 붙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어느 날 히틀러를 위한 정의의 탱크 부대 육성을 꿈꾸는 독일의 예거 대령은 우연히 한 포로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치욕적인 패배를 안겼던 이부슈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독일군을 훈련시키라는 치욕적인 제안을 하죠. Ich gebe dir eine Chance.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부슈킨은 기회만 생기면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른 러시아군들의 따가운 눈길을 받으며 제안을 수락합니다. 과연 이부슈킨에게 기회는 올까요? 그 기회가 온다면 그는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Что задумал? А ты догадайся. 여기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러시아제 2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굉장히 특이하죠. 우리가 그간 헐리우드 전쟁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시각과 묘사가 등장해요. 전쟁 포로들이 독일 소용소에 도착하는 모습 간단하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소용소에 도착하면 포로들이 그냥 지친 상태로 기차에서 내리잖아요. 이 영화는 기차 문이 열리면 좀비 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 안에 꽉 차서 온 거죠. 정말 얼마나 그때 포로들이 힘들게 지냈을지가 러시아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참혹한 모습들이 확실하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 어느 맥락에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러시아 음악이잖아요. 러시아인이 만든 음악이잖아요. 그 음악이 흘러나올 때 묘한 새로운 느낌이 있어요. 우리 영화에 아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 얘네한테는 이게 자긍심 넘치는 음악이지 하면서 어떤 명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 러시아 영화 또 이런 매력이 있네. 색다른 OST 즐기는 매력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 탱크 영화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군의 상징이었던 T-34 탱크를 전면에 내세운 이 영화는 보병들이 육탄전을 벌이는 모습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화 내내 탱크로만 액션을 이끌어나가는 신박한 러시아 영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영화 T-34 미리 보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런 얘기 있네요. 러시아 영화 퀄리티의 일치월장을 증명한 수작. 맞고요. 네, 그리고 2시간 동안 불필요한 장면이 없었다라고 하시네요. 딱 그 뭐 보신 분들과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럼 이 영화 또 못 보신 분들 많을 네네네. 테니까 궁금하셨던 질문들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또 만나볼까요? 저도 이 부분 되게 궁금한데요. 전쟁 영화는 사실 CG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소한 러시아 영화의 CG가 어떨지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CG를 활용하는 수준이 네네. 그래픽을 정말 잘 사용해요. 특히 포탄이 발사될 때 슬로우로 잘 보여주는데 마치 이 순간 내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해요. 근데 이게 이만한 탱크, 이만한 포탄이 날아가는 거를 CG로 함께 가서 이게 상대방 탱크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른 전쟁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쾌감이 이거는 정말 보셔야만 알 수 있는 어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다른 댓글도 있었죠? 네, 제가 발견한 댓글은 T-34라니 밀덕은 웁니다. 특별히 밀덕들이 환호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T-34. 네. 저도 이번에 찾아봤더니 러시아군의 정말 대표적인 네네네. 그 전투 맞아요. 병기였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5만 대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도 거의 8만 대 누적해서 만들어질 정도로 그 당시 러시아 병사를 상징하는 존재였대요. 그래서 그렇게 T-34 러시아군의 상징을 갖고 왔다는 상징성이 일단 하나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러스 탱크 간의 전투를 너무 재밌게 보여줘요. 이 영화는 철저히 탱크들끼리 맞붙었을 때 어떻게 숨고 어떻게 동선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교란하는가 이런 장면이 실제 있어요. 탱크 두 개가 맞닥뜨립니다. 정면을 맞닥뜨려요. 적군 탱크가. 근데 포가 향하는 방향이 딴 데를 향해 있어요. 정말 긴박한 순간인데 그 안에 탱크 지휘관들이 계속 돌려요. 돌리면은 이렇게 돼서 누가 먼저 바라보냐의 싸움이거든요. 진짜 천천히 진행되는데 정말 숨막혀요. 이런 탱크가 보여줄 수 있는 긴박감. 그리고 탱크 포격을 받을 때도 탱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보여줘요. 안에서 탱크가 터지면은 강철을 때리는 거니까 그죠. 승무원 전원의 귀가 찡해요. 그래서 안 들리고 이런 연출. 탱크 싸움들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추천 저는 강력하게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촌철살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려 터진 탱크가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까지 빨리 뛰게 만들 줄이야. 마지막은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제가 가져온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는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던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 이곳에 연합군 병사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 작전에 얽혀있던 병사들. 이 중 영국의 육군 병사 토미 또한 탈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군분투하고 있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은 민간 선박을 포함한 배 850척으로 구출 작전을 세우고 What are you doing? You know where we're going. Into war, George. I'll be useful, sir. Hey! Can you swim it? 드디어 작전 당일 작전을 위해 투입된 민간 선박 문스토노가 한 소위를 구해주게 되지만 Where are we going? Dunkirk. 배가 향하는 곳이 덩케르크라는 것을 안 소위와 문스토노의 사람들은 바다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Hold me down, mate. 한편 선박들의 공중 엄호를 위해 하늘에서는 스피파이어 전투기 2대가 덩케르크로 향하지만 Fortitude, what's your fuel?
50 gallons, over. 그들에게 허락된 연료는 1시간 분량이었고 설상가상 연료계마저 고장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Okay, stick a bit of a knot about that. Did you turn back? No, no. 이들은 과연 무사히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덩케르크입니다. 이 다크 나이트, 인셉션 이런 거 만드신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네, 상당히 이제 놀라우신 분. 네, 밀리터리 영화 덩케르크를 만드셨어요 또. 네. 역시는 역시답게 9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편집상, 음향 편집상, 음향 효과상 이렇게 또 수상을 하셨습니다. 소리 쪽으로 많이 타셨네요. 네, 이게 소리가 상당히 쫄깃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흥행 면에서도 대박을 쳤습니다. 무려 수익이 4억 달러를 넘겼는데 이게 제작비 한 4배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무려 네. 오늘 김스카이님이 소개하신 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흥행을 넘었어요. 어머나, 그래요? 네네네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처음에 영국군 어린 친구 토미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전쟁이란 것을 잘 아는 사람보다 당시에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 뭘 알았겠어요. 네, 대부분 전쟁을 모르고 그냥 차출당해서 가신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약간 그 어리버리하면서도 생존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 밀리터리 덕후들이 아예 무시할 정도로 고증이 나쁘거나 그런 영화도 아니에요. 일단은 군복도 이제 의상팀이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이 신발끈 묶는 법까지 완벽하게 그 당시를 재현했다고 해요. 그건 몰랐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옷도 이제 생활 기스까지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이제 문대서 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다 입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바다에 있던 선박들 요걸 재현하기 위해서 9개 나라에 수배를 해서 있는 건 최대한 구하고 없는 건 비슷하게 만들기까지 해서 당시에 그 덩케르크로 향하던 그 선박들을 재현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건 음악. 음악이 정말 중요해요. 아까 음향 편집상 이런 걸 받은 이유가 이 영화 OST는 한스 짐머 형이 했습니다. 한지머. 빠질 수 없는 이름이죠. 한스 짐머. 이분이 이제 뭐 신디사이저로 만든 음악도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지만 놀란 감독님의 진짜 시계 소리를 녹음을 했대요. 네. 예고편에서도 나오던 네네네네. 그거랑 이제 문스토노의 엔진 소리 요거를 합성해서 음악으로 활용했는데 이게 후반에 갈수록 계속 짝짝짝짝 하는 그 느낌이 사람을 자꾸 쫄리게 만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뭐 여러 가지 음악 그리고 뭐 고증, 화면 그리고 영화에서 3가지의 시간대, 3가지의 장소를 교차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여러분들이 우와 할 수밖에 없는 전쟁 영화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올레 TV에서 지금 바로 시청하시면 돼요. 이 영화 근데 개인적으로 다 진짜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댓글도 이런 것들 지칩니다. 아날로그 장인이 써내린 절제의 미학. 예, 정말 놀라웠었어요. 네. 자, 제가 발견한 댓글은 어떤 장르에서도 독특한 구색을 펼치는 놀라운 논란. 또 이 영화에 대해서도 또 여러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처음 평양냉면을 먹었을 때처럼 낯설고 밍밍한 느낌. 오, 직설적인데 꽤나? 전쟁 영화에서 피도 안 나오고 뭐 팍팍도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 밍밍하다. 호불호 심하거든요, 평양냉면. 저는 또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뭔가 감칠맛 나는 재료들로 이렇게 막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좀 덜 담아내도 이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하고 정말 쫀득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영화라는 게 다분히 느껴지는 거는 전 이 영화의 그 캐릭터들의 약간 스토리 각각의 그 이야기들이 맞물려 가는 재미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2번째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스토노에 탄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 조지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이 친구는 원래 그 배에 타려고 했던 애도 아니었고 그냥 친구 도와주다가 갑자기 이게 전쟁의 그 영웅들을 구하러 간다고 하니까 얘가 그냥 선뜻 타요. What are you doing? You do know where we're going? France.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고 이 상황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정말
나 같아도 지금 비록 전쟁에 참여하는 입장은 아니더라도 만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어떤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싶은데 또 그 군인들의 약간 그 패배감에 젖은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영화도 전체적으로 그 후반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군인들이 혼자서 막 자책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They'll be spitting at us in the streets. 근데 이제 군인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사실. 그냥 나라가 부르고 이제 전쟁이라는 상황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끌려가서 싸우고 돌아온 것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겪는 약간 아픔들 막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밍밍하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 마지막에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서 저는 꼭 추천합니다. Our thankfulness at the escape of our army must not blind us to the fact that what has happened in France and Belgium is a colossal military disaster. We shall go on to the end.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크님이 준비하신 촌철살인 들어볼까요? 모두의 시간이 합쳐져 역사가 되는 순간 다가오는 전율. 오늘 밀리터리 덕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전쟁 액션 영화라는 주제로 새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영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만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과연 오늘의 1등은 누구일지. 오늘의 2등은 우와! 오늘의 1등은요? 오! 와! 네, 오늘 제가 1등 차지한 영화 T-34 올레TV 초이스의 영화였죠. T-34에 출연한 알렉산더 페트로브가 출연한 다른 영화들 어트랙션 그리고 아이스 모두 올레TV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참고해서 재밌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영화, 또 다른 소개들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들 잘 봐요.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딱 맞는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한 전쟁 액션 무비 만나보셨는데요. 특히 승국님이 추천하신 영화죠. T-34는 올레TV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이니까요. 전쟁 액션물 좋아하시는 분들 꼭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TV